자, 이제 앞으로 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화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생명과학은, 우리가 생명체는 결국은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화학 물질. 여러분이 이제, 자, 여러분이 생명체가 영어로 뭐죠? 생명체가 오가니즘이죠. 그죠? 오가니즘이죠. 자, 생명체가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은 뭐라고 하죠?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을 그죠? 케미스트리라고 그래요. 뭐죠? 우리나라 말로 뭐죠? 유기화학이죠. 그죠? 유기화학.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유기화학이라는 거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죠? 화학 성분들을, 화학 물질들을 공부하는 학문을, 그죠? 유기화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자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소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CH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촌이라고 하면 되겠죠. CHON. 대부분이 다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생명체의 화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C하고 H하고 O하고 N의, 그죠? 이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죠? 우리가 생명체의 신비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죠? CHON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 CHON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화학 결합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CHON.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칼슘이라든지 뭐 아이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금속 이온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이야기는 안 하고 CHON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원자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원자랑은 이제 에이톰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이거 텀은 자르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르다. 여러분이 영어 단어 하나 좀 배울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터모그래피라는 이런 거 배웠어요? 터모그래피.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MRI 같은 거 찍으면 이렇게 쭉 단층 사진 찍잖아요. 그죠? 잘라가지고 우리가 뇌부터 찍으면 이걸 뇌를 이쪽으로 단층을 잘라가지고 영상을 보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잘랐잖아요. 잘라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걸 터모그래피라고 그래요. 그죠? 그걸 합쳐가지고 한 거를.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엔터몰로지 할 때 곤충이 머리, 가슴, 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잘랐죠? 그죠? 잘랐죠?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로 연결돼. 이걸 곤충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텀은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고 A는 뭐죠? 낫이에요. 낫. 그러니까 자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죠?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자, 어떤 물질을 자르고 또 자르고 하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것이라고 여러분이 사고적인 실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그죠? 곧 해가지고 에이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원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됐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에이톰은 우리가 보면은 에이톰은 우리가 크게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전자. 맞습니까? 전자. 하고 핵이 있는데 이 핵은, 그죠?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됐다는 걸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자, 근데 사실 이제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에이톰을 더 잘랐죠? 전자하고 필요 구성이 잘랐죠? 그리고 이 핵도, 그죠? 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또 잘라지죠? 그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현대 물리학에서 더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한 의미로, 그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에이톰이 더 이상 아니죠. 그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에이톰이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은 현대 물리학은 양성자, 중성자, 그죠? 핵을 더 잘라가지고 쿼크라는 입자로 우리가 더 자를 수가 있어요. 그죠? 쿼크라는 입자로. 우리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에이톰은, 그죠? 이제 이와 같이 원자는, 자, 원자는 이와 같이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자연에서는 92종류의, 아까 이제 92종류의 원자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92종류의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전자들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자들의 숫자. 그죠? 전자하고 양성자는 항상 같은 숫자를 가져요. 중성자의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들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들의 숫자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일 가벼운 게 수소예요. 수소. 하이드로젠. 수소인데. 제가 요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수헬, 리튬, 수헬, 리, 배, 붕, 탄, 질, 산, 질,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 자, 제가 이제 여기는 전자가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전자를, 여기는 2개를 갖고 있어요. 2개. 그죠? 여기는 전자를 3개를 가지고 있고, 전자를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원자들은 이렇게 핵이 이렇게 있죠. 핵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전자들이 돌아갈 때 첫 번째, 이게 전자들이 돌아가는 요렇게 우리가 인공위성이 돌아갈 때 이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궤도. 요 궤도. 그죠? 우리가 이거를 전자 껍데기라고 그래요. 전자 껍데기. 그러니까 전자 껍데기라는 건 뭐냐면은 전자가 돌아가는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전자 껍데기에는 자, 2개의 전자가 있으면은 이 원자는 매우 안정적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또 두 번째 전자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전자 껍데기. 우리가 두 번째 전자 껍데기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8개. 아, 이거는 8개의 전자가 있으면은 매우 안정적이에요. 자, 어떠한 원자들도 자, 안정적이 되려면은 첫 번째 전자 껍데기에 2개의 전자, 두 번째 전자 껍데기 혹은 세 번째 전자 껍데기에 8개의 전자가 있으면은 매우 안정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힐륨 있죠, 힐륨 이것 자체는, 그죠? 첫 번째 전자 껍데기 몇 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2개를 갖고 있죠. 매우 안정적이죠? 맞아요? 자, 여기 그 네온 있죠, 네온 가스, 그죠? 네온은 자, 첫 번째 전자 껍데기 2개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전자 껍데기 8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매우 안정적이죠?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첫 번째 전자 껍데기는 2개, 두 번째 전자 껍데기 8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이 원자들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또 세 번째도 8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8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두 번째. 그래서 요걸 이게 8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전자 껍데기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옥테트 룰이라고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우리가 옥테트 룰, 뭐 8개 법칙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전자 8개 법칙.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봅시다. 수소. 전자 지금 하나 있죠? 여기에. 안정적이에요? 아니죠. 전자를 하나 더 어디서 끌어와야죠.
맞습니까? 자, 전자를 하나 끌어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수소가 이제 여기 핵이 이렇게 있고, 자, 전자가 이렇게 좀 하나가 돌고 있어요. 자, 전자를 하나 끌어오는 방법은 옆에 있는 수소 원자하고 이렇게 전자를 같이 공유하면 되겠죠? 맞아요? 전자를 공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수소는 옆에서 온 전자하고 같이 해서 공유하니까 두 개의 전자를 갖게 되죠? 안정적이죠? 그죠? 요 수소도 옆에서 끌어온 전자 갖고 있으니까 두 개의 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죠? 맞아요? 안정적이죠? 자, 여러분이 요거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불안정하니까. 그런데 N은 안정적이죠? 그죠? 최하각 전자 두 개를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최외곽 전자에,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전자들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되는 법칙을, 우리가 그거를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이해했죠?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C는 지금 수헬립의 붕탄 질산, 수헬립의 붕탄 6개예요, 6개. 전자가, 그죠? 전자가 6개예요. 그러면 전자 6개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개를 채웠죠? 두 번째 전자 껍질 4개가 있죠? 자, 두 번째만 그렇게 전자 껍질.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죠? 이거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매우 불안정하죠? 그죠? 전자 4개를 어디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죠? 어디서? H에서 하나 빼오고, 여기서 H에서 하나 빼오고, 여기서 H에서 하나 빼오고, 여기서 H에서 하나 빼오면은, 어떻게 되죠? 아, C하고, 요거는 이제 이와 같이 공유결합이, 그죠? 전자 한 쌍이 만들어지는 화학 결합을, 그죠? 우리가 요렇게 일자로 표현해요. 요렇게 하면은, C하고 H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CH4, 그죠? 메탄이라는, 그죠? 안정적인 화학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그 화학을 안 해도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건 내가 이제 보여줄게. 수헬, 리, 배, 붕, 탄, 질, 산, 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C하고 O하고 두 개의 이제 원소가 있어요. 이거 안정적인 거를 그냥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 CO2가 만들어지죠? CO2. 그죠? CO2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전자를 공유하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전자를 공유하는지. 자, 여기 봅시다. C는 원래 안쪽에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C가 이제 4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O는 모두 6개, 최각전자 6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C에서 두 개를 빌려왔으니까, 그죠? 이게 6개가 채워지나요? 그죠? 채워지고. 자, C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 다 채워지죠. 자, 그러니까 요 C하고 O는 요렇게, 그죠? 이중결합을 형성할 수 있죠? 그렇죠? O하고 H하고, 그죠? H2가 만들어졌죠. 자, 이와 같이 최외곽 전자를,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최외곽 전자와 세 번째 최외곽 전자에서 8개의 전자를 채우는 법칙.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결합을 만드는 법칙을 우리가 거기서 의해서 만들어진 걸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화학 결합을 만드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공유결합.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요 조금 먼저 확장해서 수 붕탄 자, 여기 봅시다. 자, 이걸
자, 요거 봅시다. 여기까지야. 자, 이 나트륨은 지금 두 번째 최고학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갖고 있죠? 매우 불안정하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할게요. 자, 세 번째 최고학 전자에 지금 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L은 지금 최고학 전자에 지금 몇 개를 갖고 있죠? 7개를 갖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둘이 만났어. 그러면은 둘이 전자를 공유하면은 안 되죠? 둘이 전자를 공유하면 어떻게 되지? N하고 C하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요. 그죠? 이 전자를 여기다가 넘겨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N은 지금 이제 첫 번째 최고학 전자가 채웠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최고학 전자는 8개 채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최고학 전자에서 넘겨주니까 안정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전자를 하나 넘겨줬으니까 NA가 플러스가 되고, 그죠? CL이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받았으니까 CL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정기적인, 서로 좋아하게 되죠? 그죠? 정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합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온 결합. 그죠? 이온 결합. 자, 공유 결합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결합이고,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나오는 정기적,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죠? 우리가,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온 결합.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자, 근데 이 원자들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 예를 들면은, 자, O하고 N하고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원자가 있으면, 여기 H하고 만났다. 그러면은, O하고 N은 전자를 무진장 좋아하는 놈이야. 특히 O는 전자를 무진장 좋아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전자 음성도,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전자 음성도,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죠? 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자를 받는 정도를 우리가 전자 음성도라고 그러는데, 전자 음성도는 O하고 N이 무진장 크고, H에 비해서 무진장 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O하고,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H2O를 만들었어요. H2O. 자, O는 최고학 전자 6개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H 하나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왜냐면 이게 어떻게 붙은지 간에, 요렇게 O하고 H는 요렇게 이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각도가. 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요게 H하고 O 사이의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어디에서 더 많이 놀겠어요? O 부분에서 더 전자가 더 잘 놀겠죠? O가 H보다 더 전자를 좋아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노는 확률보다 O에서 노는 확률이 크니까 이쪽에 전자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살짝 뭐가 되죠? O 쪽에, 그죠? 전자가 임시적으로, 그죠? 더 많은 쪽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전자가 조금 더 적은 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 요렇게 두 번째, 물이 이렇게 있다.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 여기 델타 플러스죠. 그죠? 델타 플러스죠. 자, 보면은, 요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에 아주 임시적으로 뭐가 생기죠? 결합이 생기죠. 그렇죠? 자, 이 결합은 여러분이 물 분자에서 볼 수 있는 결합이에요. 물 분자에서. 그죠? 우리가 이 결합을 소 결합이라고 그래요. 왜? 유기 물질에 O하고 N하고 H하고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죠? 원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NH3가 있다. 예를 들면 NH3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그죠? 이쪽 부분에서 훨씬 더 전자를 좋아하니까 이쪽에 전자가, 그죠? 임시적으로 더 많고, 이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죠? O하고 N하고 만났을 때, 요 H가 만났을 때, H의 전자가 O하고 N에서 이렇게 더 노음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결합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그래요. 수소 결합. 자, 수소 결합이 얼마큼 강하냐면은 여러분이 유리판 두 개를 가지고 그죠? 물을 살짝 적시죠. 그러면은 유리판 두 개 사이에 물이 스며들죠. 그죠? 자, 유리판 두 개를 떼내려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같은 말이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힘들죠? 그죠? 매우 힘들. 이거는 뭐냐면은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그죠? 요게 하나, 수소결합이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가 중첩이 되는 거죠. 이걸 떼내려면 무진장 힘들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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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은 매우 강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물을 끓이려면은 몇 도까지 올려야 되죠? 100도까지 올려야죠. 액체 상태에 있는 수소결합을 깨가지고 기체로 프리하게 날아다니게 하려면은 뭐가 들죠? 에너지가 들죠. 그죠? 100도라는, 그죠? 우리가 열을 가해야지만이, 액체 상태에 있는, 그죠? 액체 상태에 있는 수소결합이 깨어져가지고 기체로 가는 거예요. 그죠? 수소결합은 매우 강한 결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세 번째 결합을 본 거예요. 수소결합. 자, 이제 마지막 결합 하나만 배우고 이번 시간에 이제 닫죠. 자, 우리가 이제 전자의 최외각 전자 껍질에서 전자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공유 결합을 이해를 했고, 이온 결합을 이해했고, 수소 결합을 이해했어요. 자, 마지막 하나가 혐, 수, 성 결합이에요. 저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국말을 표현할 때 좀 읽히기 편하게 좀 제가 단어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혐이란 건 뭐냐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수는 물 숫자예요. 물을 싫어하는 결합이에요. 물을 싫어하는 결합. 혐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합시다. 상호작용. 혐수성 상호작용. 자, 여러분이 기름 분자하고 물 분자하고 섞으면은 잘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이죠. 자, 기름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C 예를 들면 이런 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게. 자, 여기에 그죠? 요거 C하고 요게 H 사이는 전자 분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전자가 어쩌나 한쪽은 안 쏠렸죠.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전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없죠.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H2가 왔어요. H2가 이렇게 왔어. 얘는 델타 플러스고 이거는 델타 마이너스야. 얘하고 얘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얘네들은 뭐하고 상호작용이 생기죠? 물하고만 상호작용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물 분자는, 그죠? 물 분자끼리 아마 상호작용이 생길 테고, 이 주변에 만약에 물이 둘러싸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둘러싸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 분자가 마치 얼음 분자 같이 매우 정렬화된 상태로 이렇게 둘러싸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기름 분자가 또 하나가 있어. 이렇게 생겼는데 기름 분자가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있어. 자, 얘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 분자들이 이렇게 아주 잘 정렬돼 가지고 요거를 둘러싼다고 가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요 상황 하나 하고 또 하나 상황은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름 분자 두 개가 서로 가까이 있어요. 이때는 물 분자가 또와 이와 같이 아주 요 주변을 정렬화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물분자가 되겠죠, 여기는. 그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죠? 기름 분자 옆에, 그죠? 물분자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물분자가 매우 잘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아이스버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스 케이지 참, 죄송합니다. 아이스 케이지. 그러니까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자라는 뜻이야, 그죠? 네, 이 뜻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뭐 기름 분자하고 이렇게 같이 접촉해 있는 물 분자는 그냥 액체 상태의 물 분자보다 훨씬 더 잘 정렬된 상태로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케이스 1 이렇게 되거나,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두 개를 이제 상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학 제2 법칙을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그죠?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웠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엔트로피가 우리나라 뭐죠?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잉크를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격자를 놔두고 여기다가 잉크를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파란색 이제 잉크가 있고 여기는 이제 흰색이라고 봐요. 격자를 딱 열면은 요 잉크 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섞이게 되죠. 자, 우리가 이걸 딱 경막을 닫았을 때는 여기는 까만색, 여기는 흰색이니까 잘 정리가 돼 있죠. 하지만 이걸 열고 시간이 지나면은 섞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더 어때요? 더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해줘, 그죠? 자, 요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질서도, 요거는 엔트로피 증가라고 했어요. 엔트로피, 그죠? 증가의 법칙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증가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물 분자하고 기름 분자를 두 개를 섞어 놓고 요 상황과 요 상황에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엔트로피. 자, 자, 기름 분자 입장에서 봅시다. 기름 분자 입장에서. 기름 분자. 어디가 더 질서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하고 요 상황과 흩어져서 하는 거, 요거하고 지금 기름 분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엔트로피가 더 증가했나요? 왼쪽, 오른쪽. 왼쪽 손 들어보세요. 엔트로피가 어디가 더 커? 질서도가 어느 게 더 커? 왼쪽과 오른쪽. 손 들어봐요. 왼쪽 손 들어봐요. 오른쪽 손 들어봐요. 질서도. 지금 무질서도가 아니라 질서도. 무질서도라고 바꿉시다. 무질서도, 엔트로피. 다시. 기름 분자의 무질서도 이야기하는 거야. 무질서도. 자,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 손 들어봐요. 왼쪽. 오른쪽 손 들어봐요. 자, 대다수가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무질서도는, 그 기름 분자의 무질서도는 지금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죠? 오른쪽. 그죠? 왜냐면은, 요거는 두 개가 같이 합쳐지지 않고 막 떠다니니까 무질서 하신 거예요. 그죠? 이쪽이 더 무질서 되죠. 그러니까 기름 분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좋겠어? 여기가 좋겠어? 오른쪽으로 가야지. 맞죠? 됐습니까? 물 분자 한번 봅시다. 물 분자. 자, 물 분자의 무질서, 요걸 제가 이제 이걸 2차원적으로 갔잖아요. 3차원적으로 하면은 이게 둘러싸게 되면은, 그죠? 많은 물 분자들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질서도를 질서 정렬하게 돼야 돼요. 자, 물 분자의 무질서도는 여기가 커, 여기가 커. 왼쪽, 오른쪽 하면서 그래.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조금 더 많아. 그죠? 그러니까 물 분자의, 그죠? 물 분자. 자, 이거는, 자, 봅시다. 요게 아이스 케이지를 형성할 때 매우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졌죠.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두 개가 만들어졌지. 여기는 하나가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이쪽이 물 분자에서는 더 질서도,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 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질서도가 이쪽이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름 분자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죠? 했을 때 기름 분자의 무질서도가 우리가 감소는 했지만은, 그죠? 감소는 했지만 물 분자 입장에서는 질서도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죠? 두 개를 합치면은, 그죠? 어디가 더 무질서하게 되냐면은, 이쪽이 더 훨씬 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다시 정리하면 요 물 분자가 질소도를 이렇게 질소 아주 나란히 그죠? 기름 분자 사이에서 떠다니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훨씬 더 정교하게 질소 정렬하게 된단 말이야. 그거 대신에 이렇게 가는 것이 그죠? 훨씬 더 연력학적으로 무질소도를 증가시키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름 분자하고 물 분자가 섞이는 것은 섞이지 않지. 섞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무질소도 증가 법칙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좀 이해하기 그죠? 좀 쉽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이거를 항상 설명을 해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진화론에서 그죠?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 그 진화가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를 그죠? 우리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기름 분자하고 물 분자가 그죠? 물 분자가 서로 섞이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이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해했죠?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은 물 분자의 질소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기름 분자 질소보다 그죠? 물 분자의 질소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자연 가지 않아요. 그죠? 그죠? 질소를 그죠? 무질소도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법칙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이 기름 분자는 물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기름 분자는 자기네끼리 모이죠. 그죠? 물 분자가 주변에 깔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물 분자가 자기 주변을 둘러싸이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물을 싫어하는 상호작용이 되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이라는 말 써요. 그죠? 하이드로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포빅은 무슨 뜻이에요? 포비아, 싫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죠? 혐수성 상호작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우리가 화학 결합을 우리가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 됐죠? 제가 지금 화학식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어요. 별로 안 쓰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자, 이온 결합. 맞아요? 이온 결합 이해했죠? 수소 결합 잘 이해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혐수성 상호작용.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4개의 이제 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물질로 이제 좀 진전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기 물질 중에서 유기 물질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생명체에서 나오는 물질을 유기 물질하고 내가 정의를 했어요. 그죠? 유기 물질 중에서 유기 물질에 있는 그 원자 중에서 자, 우리가 수, 헬, 우리가 요거 조금만 더 쓸게요. 풀, 네, 나. 요 2개의 원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수소는 체화학전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하나밖에 못하죠. 팔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수소 주변에는 항상 팔을 하나밖에 못 가져요.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 벨륨은 체화학전자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팔을 가질 수가 있어요. 2개의 화학결합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붕소는 3개를 가질 수 있죠. 탄소는 몇 개를 가질 수 있죠? 4개의 팔을 가질 수 있죠. 4개의 팔. 4개의 팔. 자, 요거는 3개의 팔, 2개의 팔, 하나의 팔. 자, 여러분이 이게 여기서 보니까 4개의 팔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4개의 팔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죠? C 주변에 A, B, C, D, 그죠? 뭐 아주 왜 H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그죠? 화합물들이 여기다 결합할 수 있는 거죠? C 주변에, 그러니까 3개의 팔을 갖고 있는 것보다 4개의 팔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한, 그죠? 화학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보면은, 실리콘,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실리콘, 여러분이 이제 반도체 실리콘, 그죠? 머릿속에 있는 실리콘. 실리콘은 여러분의 흙 속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예요. 지구의 흙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예요. 실리콘 몇 개 갖고 있죠?
4개의 팔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CO2가 공기 중에 지금 몇 퍼센트 있죠? 별로 없어요. O2가 한 20% 있고 CO2가 0.03%밖에 없어요. CO2는 매우 희귀한 놈이에요. 우리 그 지구에 있을 지구의 원소 중에 원소 아니라 지구의 기체 중에 매우 희귀한 그죠? 기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생명체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면은 복잡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아마도 그죠? 팔을 4개를 갖고 있는 선호를 할 거예요. 그러겠죠?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그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죠. 우리의 몸은 C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실리콘을 하면은 그죠? 주변에 다 흙인데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우주전쟁 그 소설책을 보면요, 거기 보면 화성이 침공해가지고 흙을 계속 파요. 그 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 거기는 아마도 이제 그 실리콘을 가지고 뭐 유기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예. 자, 한번 물어봅시다. 김선경. 왜 우리가 생명체는 실리콘을 왜 사용하지 못할까? 자, 여러분이 봐요. 제가 유기 물질에 있는 원소들을 보면은 이거 C 그죠? CH 그죠? ON이잖아. 그죠? 다 여기 어디에? 가볍잖아요. 그죠? 가장 가볍죠? 실리콘은 무거워요. 그죠? 무거우면 에너지 더 많이 들어가잖아. 지금 여러분이 그죠? 생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그죠? 4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4개의 팔 중에서 가장 가벼운 놈이 C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비교적 풍부하지 않지만은, 그죠?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C를 그래서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외계인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로봇가 아닌, 그죠?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게 되면 그 외계인도, 그죠? 카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카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카본이, 그죠? 가장 중요해요. C가. 자, 아까 C는, 왜 중요하냐? 아까 내가 C를 이렇게 이건 진짜 무궁무진한, 그죠? 무궁무진한 화합물을 교석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지금 내가 3개밖에 안 갔지만 이게 4개, 5개, 8개, 10개, 20개 교석에서 자기가 원하면 교석에서 C를 계속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여기 H만 있지만 여기도 OH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또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겠죠? 팔을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아마도 거의 우주상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만약 우주에도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 거의 모든 생명체는 CH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생명체 안에는 대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체를 찾을 때 항상 물을 먼저 찾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